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4일 주말에 특별한 시황이 있어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랑 이란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다들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 이란 대통령에 육박하는 권력의 실세죠.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후반에 조금 밀려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고 금이랑 유가는 당연히 중동 지역이니까 급등이 나오고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를 넘어가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증시가 좀 급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좀 장대 음봉으로 크게 밀렸어야 되는데 개파락 나온 다음에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한 1%대 하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1% 안쪽으로. 이건 전쟁의 위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좀 탄력이 괜찮았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솔레이마니라는 사람 친이란 무장 조직의 작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사령관급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란이라는 국가적 특성상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런 군부에서도 그렇고 약간 종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추앙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부시 대통령이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도 위험 인물이다라고 해서 사살 명령을 내려달라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허가를 안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이란이 자꾸 이제 까부는구나 싶으니까 이제 허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얼마 전인 12월 27일이죠. 27일 이제 이란의 지지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에서 이제 로켓포 공격으로 해서 이라크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국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과거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경우만 봐도 자국민 한 명에 대한 우리 미국인들에 대한 굉장히 애착, 이런 보호 심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긴장감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조용히 잘 넘어갔었는데 이게 이틀 뒤에 29일이죠. 자, 이라크 시리아 내 이란계 시아파 민병대 5기지에 보복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복 정도는 했다.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31일 날 다시 이라크 시아파 시위대가 이제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이건 좀 중요하죠. 대사관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미국 대사관을 건드렸죠. 그래서 이제 방화를 하고 이제 미국 헬기가 영상 보시면은 조명탄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 위협을 하면서 미국 헬기가 위협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는 날 밝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철수하는 영상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1월 1일 날 이란에서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양반이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바그다드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근데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트럼프는 이제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미국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두스군의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이제 피격하면서 이제 사망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3일 동안은 아무 일 없을 거예요. 3일 동안은 안식일 같은 개념으로 해서 조용합니다. 거의 국장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3일 동안은 조용한데 3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현재 이슈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건너가서
여기 뭐 영국이라던가 이런 쪽도 영국도 음, 음,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양호했고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죠. 독일 같은 경우가 조금 밀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나게 뭐 전쟁의 위협으로 해서 3% 4%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은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현재 예상되는 것은 미국이랑 이란이 군사적 충돌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중동에 3,500명을 뭐 추가적으로 인원을 급파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제 미국인들은 다 빨리 귀국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죠.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에 뭐 건설 관계자분들 가급적이면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란하고 미국이 군사 조직이 맞붙는다면은 아마도 뭐 중동에서 활동 중인 시아파 조직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나오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일이 나겠죠. 그럼 주식을 일단 팔아야 됩니다. 정말로 전면전이 나오면은 한 차례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기회가 되겠지만 전면전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을 한 차례 팔아야 된다. 근데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정도에서만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뭐 계속 뭐 불바다 얘기하면서 핑퐁을 하겠죠. 나올 수 있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뭐 단기적으로 급락 장세에 들어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진작에 알려졌었는데 우리나라 증시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다가 마감에 밀려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수급 동향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외국인들도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장 막판에 이제 풋옵션 매도 규모를 조금 줄인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리스크에 대한 대비하는 정도였고 코스피 주식을 팔아야죠, 당연히. 이게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이게 5천억 이런 규모가 아니라 1조를 매도해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죠. 지켜보자라는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면전까지는 안 가겠지라는 심리가 현재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봐도 그렇고 기관이 이렇게 뭐 매도가 나온다라고 뭐 진작 말씀드렸죠. 기관 같은 경우는 연초에 포트폴리오를 좀 비워내야 되고 단기성 자금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하고 뭐 프로그램 물량도 있고 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비싸게 또 매수할 이유도 없죠. 외국인들이나 해서 좀 밑에 걸어놓고 나서 밑에 체결되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현재 그렇게까지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요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동 지역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 유가는 63불대로 이제 오랜만에 60불대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은 게 글로벌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좋고 경제 위기도 그렇고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하면 대표적인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종고점을 뭐 두들기고 있는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랑 금이 뭐 급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란하고 미국이랑 계속 뭐 치고받고 중동에서라도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유가 부분에서 좀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은 뭐 굳이 뭐 지금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57,000원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53,000원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53,500원 구간에서는 지금 네,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해서 밀린다라고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밀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91,000원 돌파한 다음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횡보 조정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91,000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다시 한번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면전은 아니에요. 전면전일 경우에는 그냥 주식을 매도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 치고받고 할 경우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면전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고 중동에서 이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18만 원을 살짝 이탈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이런 좋은 종목들은 밀리면은 다 매수 타이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많이 올라오고 조정을 제대로 안 받아서 내가 매수를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정을 크게 안 받고 그냥 별 탈 없이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기존 대응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 10만원 구간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되고 이 125,000원 위쪽 13만원까지 넘어가면 좋고요. 이 사이에서는 자율등락 구간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뭐 악재가 있어서 밀린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건으로 또 밀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HLB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뭐 등장하는 게 흥부석유랑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테마 쪽으로 등장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희도 지난번에 절반을 매도하고 이제 일부만 들고 있는데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이번에 저희도 급등 구간에서 잘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고점을 돌파했는데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급등했을 때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도 뭐 이란 쪽에서 드론으로 뭐 사우디 유선이나 뭐 공격을 했을 때 항상 뭐 흥구석유랑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은 길게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틀렸을 경우에 손절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만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들을 매매하시라고 제가 뭐 추천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잘 정리하는 구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뭐 미국이랑 이란 이 이슈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세요. 일단 3일 동안은 주말 안에는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진 않을 거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편안하게 주말 보내신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아주 긴 장기전으로 전면전이 아닌 이상 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최악의 상황도 생각은 해놔야겠지만 지금 확률 높은 거는 전면전보다는 중동에서 티격태격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문제는 되겠지만 전면전보다는 나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은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숫자 3 남겨주시면 잘 봤다라는 뜻이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영상도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